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국내 쪽, 수시 쪽, 특례 쪽은 워낙 많이 아실 거고, 그리고 개인별로 준비된 내용이나 이런 게 달라서 궁금하신 거나 정말 알고 싶으신 거나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일 오셔서 개인적으로 얘기 들으시는 게 더 알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30분 정도 올해 입시했던 결과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론으로 긴 내용 이런 거는 생략하고요. 바로바로 좀 스킵하는 화면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아까 간단히 얘기했었는데 그냥 조사를 해보면 혹시 3년 특례 되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3년 특례, 12년 특례. 제가 듣기로 12년 특례가 좀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례 안 되는 학생. 특례 안 되는 학생 있군요. 네. 안 된다고 너무 기죽거나 겁먹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맞춰서 이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웨이하이 쪽에 조금 12특이 많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10년 특례가 좀 위주로 많고, 아무래도 12특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3특보다는 쉽게 가고 특례 안 되는 친구보다 좀 쉽게 가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또 원하는 대학이나 이런 높이에 비해서 요즘 12년 특례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뭐 특례 카페도 있고 컨설팅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완전히 상업적으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참된 교육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소라서 저희는 주로 블로그나 설명회나 무료 설명회나 이런 걸 위주로 정확한 데이터 이런 위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다들 이제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니까, 특히 한국에서도 스카이 가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모인 거고, 또 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다 보니 수시 같은 경우에는 11특이면 12특, 3특 다, 그리고 자녀가 어느 과냐, 그리고 어떤 성격이냐,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전략이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재분 특례 나온 결과를 봐도 얘가 어떻게 다 떨어졌지? 하는 애가 떨어지고요. 얘가 어떻게 이 대학이 됐지? 하는 애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면밀하게 좀 작전도 짜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이징 11학년, 라이징 12학년이 아니라 올라가는 10학년, 9학년부터도 좀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로드맵을 짜는 게 그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간단하게 다 아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거는 3특 위주로만 적어놓은 건데요. 아무래도 특례가 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서성한, 그죠? 서여고, 서성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특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쪽 왼쪽 라인이 연대,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고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약간 무슨 카더라 통신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저희 쪽에 컨설팅 했던 학생들이나 데이터를 보면은 약간 왼쪽은 조금 내신 위주로 보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고 오른쪽은 조금 그 외의 스펙도 조금 좋아하는 학교일 수가 있어요. 물론 맨 밑에 한양대는 내신이 아니라 GP를 더 쳐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이 GP를 보는 대학, 같이 섞는 대학이 물론 성균관대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00% 서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했는데 아시겠지만 면접 결과는 거의 뭐 당락이 좌우하지 않을 정도로, 기간도 면접 보고 나서 3일 후에 최종 발표할 정도로 그 당락 좌우를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서류대학으로 돌아가서 온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학생들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은 이제 다 서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특례하면은 특히 3특 같은 경우 예전에는 지필 위주로 시험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대학 준비하듯이 수시 준비하듯이 정말 학교 과정에 충실하면서 그 서류, GPA라든지 활동, 그 다음에 추천서, 그리고 에세이, 자소서죠. 이 전체가 다 종합적으로 중요하게 된 거죠. 이 내용은 뭐 자료에도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위에 중세학교는 이미 12학년이 졸업했기 때문에 선배들이 어디 갔다더라, 아니면 뭐 어디 붙었다더라, 아니면 다 떨어졌다더라는 소식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옆에 위에 한국국제 같은 경우는 지금 2학기는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니면서 사실은 다 떨어져서 지금 추억만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고 굉장히 조금 고3 학생들한테는 쉬우면 쉽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지금부터 12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2특은 상관이 없겠지만 3특 같은 경우에는 추억도 상당히 많이 도니까 12월 달까지는 꾸준히 조금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뭐 성균관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추합으로 거의 뭐 한 3바퀴 정도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보시면 2018년도에 추합이 성균관대가 67명 뽑는데 추합이 180명, 181번, 180번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차분히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 데이터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료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딱 팩트만 말씀드리면 일단 서류로 가는 대학의 경쟁률이 높아졌다. 특내 학생들이 3특 그 명수는 줄고 있어요. 아마 우리 위에 중세학교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12특이 늘어나고 3특은 줄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2021 학번부터가 조건이 까다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올해 뭐 2년 특내, 뭐 9년 특내, 6년 특내, 뭐 여기저기 뭐 학교마다 있는 그런 자잘한 특내들이 올해까지 끝이고 내년부터는 그게 모조리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하는 학생들, 특히 3특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안 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그런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싶어도 재수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내년에 또 판도가 달라지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매년 바뀌어오는 판도가 이제는 지필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좀 줄고요. 그리고 상위권, 아까 상위 6개 대학은 점점 경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12특도 마찬가지인데요. 12특은 전체적으로 명수가 늘어나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스카이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스카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필대학으로 가려는 이제 3특 친구들이 많이 줄고 대신 이제 서류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지필 플러스 면접에 여기 보면 동국대가 167명 늘었고요. 홍익대가 115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필 플러스 면접대학은 또 좀 이번에 좀 늘은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면접대학은 좀 줄었고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3특은 재작년에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좀 상위권 대학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방 대학이라든지 지방 곳곳에 대학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 상위권 대학 위주로 말씀드리면 3특은 10,000명에서 9,000명, 9,642명으로 점점 줄고 있고요. 12특은 4,300에서 4,900, 5,400으로 566명이나 늘었어요. 굉장히 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동국대하고 홍익대가 이렇게 늘고 한 거는 참 재밌어요. 특히 이제 지필학교 같은 경우 쓰는 경우에는 그 시험 보는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제 서류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지필을 좀 해볼까? 라고 시작을 할 때 그 학교마다 시험 유형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 학교마다 나중에 5월달에 모집 조각이 쭉 나오면 그 날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겹쳤었어요. 작년에는 많이. 근데 올해는 학교들끼리 좀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겹치면 내가 경희대 쓰고 이화여대 쓰고 싶은데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유행하는 말로 퀵, 오토바이 퀵 타고 시험 보고 다시 퀵 타고 시험 보러 갈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약간 조금 이렇게 흐트러뜨렸더니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있죠. 입시 전형이 가장 처음에 하면서 딱 그날 하루 동국대 혼자였어요. 그래서 올해 동국대가 완전히 이제 폭발할 정도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필하시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5월달 모집 조각이 나오면 고려해서 그 6개 카드를 차분히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12특 지원자 상승했다는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고요. 요 데이터는 사실은 중세 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9월 전형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더 좋죠. 12번 지원할 수 있잖아요.
9월 전형으로 지원을 할 거고, 그 얘기는 이제 내년도 9월 거는 올 12월부터 뭐 카이스트 해외고 졸업전형도 그렇고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쭉 진행이 될 거니까 지금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고 12특으로 9월 학기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지원을 할 거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대학보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내년 7월에 졸업하고 나서 또 2021학번으로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는 제가 아까 12특이 늘어난다고 했더니 데이터는 9월 학기하고 서울대 인원을 뺀 거예요. 그런데도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지금 여러 군데 들려보면 물론 국경 상해가 워낙 중국에서 또 워낙 컸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베트남도 굉장히 커졌고 외해에도 와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상당히 12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특이나 12특이나 공통적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가 중요하다. 미국을 가도 그러니까 스템 전공 얘기했잖아요. 그 과에 따라서 다르다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산업혁명 얘기를 듣고 하시면서 점점 지금 이과가 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학생들이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한국의 국내 대학도 마찬가지고 특례 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시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과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지금 12특 이과는 요 위대학 지원하는 학생이 1000명에서 1200명, 1400명 서연고, 서성한 중까지예요. 그러면 매년 200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중국에 있었으면 중문과 가고 뭐 베트남에 있었으면 베트남어학과 가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여기서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가고 그 다음에 뭐 고대 산업공학과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약간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정말 탑 클래스의 과학고, 특목고, 국내에서 정말 내신이 1점대 초반인 학생들하고 같이 서울대 컴공에 합격했을 경우 그 학생들하고 겨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에 따른 서울대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고 제가 그 설명회할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그 대교역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저희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많이 데이터 보시고 학생 내 전공이나 내가 어느 학교 갈까 찾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대교육 사이트에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내 학교에 한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퇴율 같은 것도 나와요. 그 데이터들이 정말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자퇴율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뭐 12특 자퇴율이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추측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사실은 많이 특히 공대나 정말 탑 대학의 문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저도 경험을 해서 알고 있어서 제가 제 애를 이제 보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많이 힘들어요. 뭐 AP도 있고요, 그 다음에 AP 물리도 있고요, SAT2도 있고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보냈는데 한국 애들하고 같이 수학을 하는 게 너 AP 캘큘러스 있잖아. AP 캘큘러스가 대학교 1학년 그 교양 과목이라며 왜 미적분이 이것뿐이 안 나와?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 영어가 안 돼도 과학고 애들 학생들이 그 미적분 하는 거 그 친구들은 영어는 조금만 하면 다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도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붙고 나서 내가 이 대학교 됐으니까 끝났다 하고 와 하고 놀면 안 되고 정말 내가 나중에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우리 소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뭐 60cm, 120cm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미 중국의 엄마 아빠 따라서 온 학생들은 다 120cm짜리 물고기예요. 왜냐하면 그 산을 올라갈 때 국내 대학을 타서 올라가고 해외 대학을 타서 올라가고 그거는 노선이 다를 뿐이지만 결국 우리 애들은 해외 물을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대학을 가도 언젠가는 꼭 해외 석사를 가든지 박사를 가든지 아니면 교환학생을 가든지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기회고 부모님한테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코스를 처음부터 미국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특례라는 그 약간의 메리트를 이용해서 국내 대학을 간 후에 2학년 때 교환학생을 갔다가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골라서 내가 그 다음에 석사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학생들은 벌써 120cm의 그
물고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루트로 해서 잘 갈 수 있게 어머님은 도와주시고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건지 학교에서는 그런 바탕을 깔아주실 건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빗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특도 그렇고 12특도 그렇고 일단 대학교 특례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려워져 있어요. 이번에 뭐 약간 소식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연대, 성균관대 다 시험 안 보죠. 고대는 수학시험 보니까 사실은 인턴 친구들이 고대를 이과로 가려고는 잘 안 하죠. 3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잘하는 상위권 애들은 연대, 예를 들면 연대 생명공학과 쓰면 고대는 안 쓰거나 아니면 의대를 쓰고 아니면 고대는 문과 쪽으로 돌려서 통계학과를 써요. 그러니까 통계학과 이런 쪽으로 경제 이런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이과들이 많아서 그래서 특히 이과로 12특이든 3특이든 그 대학교 갈 친구들은 정말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도 힘들고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해외고 지원 가능 수시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12특 학생이 많아서 굳이 내가 6개 카드 아니면 12개 카드가 있을 수 있는데 수시까지 남기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잘하는 학생들이 특례로 한 4개 정도 카드를 쓰고 2개를 내가 수시로 남기겠다.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쓰고 내가 2개를 남겨서 연대 언더우드나 고대 그 특기자 전형을 넣겠다. 이런 친구들 위주로 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기자 전형 수시 경쟁률 요거는 그냥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요. 이번부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사실 인기가 많아요. 왜 많냐면은 제가 이제 많이 들어가던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해외 물을 먹었던 학생들은 고대하고 연대하고 갔을 때 연대 가서 적응을 좀 잘하는 경향이 보이고 특히 언더우드 가면 적응을 잘해요. 너무너무 자유롭대요. 거기 간 학생들은 그 얘기를 해요. 고대는 으쌰으쌰 뭉치자 아시잖아요. 고대 고연전 할 때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조금 집단주의 문화라고 하면 연대는 개인주의인데 그 중에서 언더우드는 개인 중에서도 완전히 모래알 개인주의예요. 그거를 우리 그 인턴 친구들은 해외에 있었던 친구들 그걸 편안해해요. 한국 애들처럼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려고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연대 간 친구들이 조금 적응을 잘한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대는 아까 전과 얘기하셨는데 연대 언더우드나 연대는 고대보다 전과가 조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루트로 약간 낮은 언더우드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전과로 연대 언더우드 이번에 졸리 아들이 가는 연대 언더우드에 있는 생명공학부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본캠의 신촌의 생명공학부를 전과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루트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좀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11특이 많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글로벌 인재학부가 있잖아요. 연대에. 그게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외국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약간의 좀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연대가 그 글로벌 인재학부를 완전히 학부로 빼면서 그 안에다가 바이오 관련된 이과를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딱 떨어지는 거죠. 이과도 가고 싶고 그리고 조금 그런 환경도 가고 싶고 그리고 언더우드보다 조금 입결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부터 그렇게 바뀌면서 이번에 글로벌 인재 전형률이 그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갔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에서 우리 특히 12특으로 간 학생들이 성적도 좋아요. 잘 내고 있어서 내가 학점도 잘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대나 고대 이쪽으로 특기자 전형 수시로 남겨놓으신 분들이 좀 있죠. 요거는 넘어갈게요. 한양대, 이대, 외국어대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는데 전반적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특기자 전형이라는 추세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년 특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특례로 해놓고 특기자, 어학 특기자, 글로벌 인재 이쪽으로 내가 연고대나 다른 데 노려보겠다. 점점 지금 그런 특기라는 말이 없어지고 수시 학점으로 돼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사실 교육부에서 어학 특기자 그냥 공부는 좀 별론데 뭐 토플 120점 맞고 AP 많이 따고 이렇게 해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조금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단을 하겠다고 하지만 연대나 고대나 이런 대학이 그런 학생들을
좋아는 해요. 왜냐면은 아까 소장님이 그 글로벌 그 유니버시티 랭킹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랭킹 중에 여러 항목 중에 몇 가지가 얼마나 다양한 그 학생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영어 수업이 얼마나 많은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연대는 자기네 학교의 그 랭킹을 올리려면 언더우드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해외고 애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해요. 근데 워낙 그런 전형이 조금 귀족전형이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전형을 이름만 바꿔서 학종으로 올해부터 바꿔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를 조금 알아서 가신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2020 이거는 넘어가고요. 너무 많이 넘어가죠.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대교육 사이트 자주 들어가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래교육연구소 블로그 많이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대교육 사이트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고를 관심이 있으시면 서울대 사이트는 꼭 즐겨찾기에 추가해서 보세요. 나는 서울대 그러니까 서울대 못 가는데 갈 그게 아닌데라고 해도 사실은 서울대가 바뀌면 우리나라 그 수시가 바뀌고요. 서울대가 바뀌면 연고대 따라하면서 밑에 다 바뀌어요. 서울대가 꼭 그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죠. 이번에 서울대가 2022학번에 어떻게 바뀐다라는 걸 올렸어요. 그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아마 연고대도 그대로 이렇게 바뀔 건데 큰 틀은 뭐냐면 서울대는 다 학종이죠. 수시는. 학종 계속 간다. 두 번째, 정시 늘린다. 왜? 이상한 이런 전형 안 만들고 그리고 지금 정권에 맞게 공정하게 수능으로 잘하게 뽑겠다. 이런 뉘앙스를 딱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해외 출신한테 조금 불리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 사이트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꼭 링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딱 지금 한 5분 남았네 제 시간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희의 특례대요 이거예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12특은 예전에는 한국에서 한 학기라도 있었으면 12특 안 되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한 학기 있었어도 해외에서 온전히 12년을 있었으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입학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중세 학교를 만나서 9월에 1학년 1학기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의 나이가 이러니까 올려야지 하고 2학년 1학기를 했으면 안 되죠. 그건 조금 안타까운데 어찌됐든 간에 내년부터는 그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중세 학교에 있다가 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1학기 정도 한국 학교를 찍었지만 여기 다시 오면서 제대로 또 다시 이어서 했었으면 그 6개월치는 그냥 없어진 걸로 하고 다시 10년 특례가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대교육 사이트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각 대학교 입학처에다가 이메일로 문의를 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에 맞는 그 내역을 이메일로 받으신 거를 키핑하셨다가 이거를 증거 서류로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럼 12특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아주 심플하죠. 그 다음에 우리 3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이제 2년 특례, 2년 반, 6년, 9년 이런 거 다 없어졌고 3특인데 오로지 3년을 뽑아 그것도 배우자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다 같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3년에 여기 너무 많이 한 3년 전부터 이 얘기에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도 막상 우리 애가 하게 될 때 조금 또 헷갈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수 기간에 4분의 3이고 부모는 3분의 2.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게 있어요. 우리는 학기가 8월 1일에 시작인데 방학이 그 다음 해에 6월 23일에 끝나요. 그러면은 이수 기간 체크를 8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의 4분의 3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에 1년. 그러니까 8월 1일이면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4분의 3, 그거에 3분의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뒤에 보시면은 대교육 간담회에서 케이스별로 있어요. 이 케이스 원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학사 일정이 이렇게 되고요. 재학 기간이 어떻게 되는데 아빠가 언제까지라고 했을 때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간에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6월 23일에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방학 동안에 아까 SAT 시험 보러 한국 가고 뭐 하러 한국 가고 해서 만약에 못 채웠으면 7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생각해서 채우시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특히 3년 때는 꼼꼼하게 계산하셨다가 준비를 잘 하셔야지 저 일례로 저희 쪽으로 상담 오신 분이 막상 원서를 내야 되는데 그분이 잘 몰랐었는데 남편이 발령이 5일 앞에 발령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거는 물론 지금처럼 빡빡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몇 년 전인데도 조금 빡빡한 학교가 있어요. 뭐 국민대 이런 데 학교가 빡빡해요. 약간 서류대학은 빡빡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중간에 지필대학은 굉장히 타이트하는데 거기를 넣었었는데 5일 때문에 국민대학을 못 넣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 1, 2분만 할게요. 아까 일단은 서류하고 지필 이거 3특만이에요. 12특 학생들은 지루하겠다. 그거 끝내줄게. 3특은 서류하고 지필을 언제 정해야 되느냐. 사실은 영어가 어느 정도 되고 서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서 A레벨을 공부했으면 사실은 서류로 대학교 가는 게 맞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스템으로 공부를 했는데 다 포기하고 지필 시험으로 국어 영어 보거나 영어 수학 보거나 하는 대로 가는 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사실 그거는 조금 학교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면서 여기에 얹어져 있으니까 이 트랙대로 열심히 공부해 서류로 가도록 하시되 정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러면 12학년 올라갈 때는 안 되겠다. 그냥 우리의 지필로 시험 봐서 그래 3특으로도 잘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죠? 이대, 경희대, 한국에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내겠다 하면 12학년 올라갈 때 결정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과이과 교차 지원은 아까 이과로 많이 갔고 이과로 대학교 가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조금 이제 아까 고대에 지원하듯이 교차 지원하듯이 하는데 실제로 대학교에서는 이과 공부를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고 L레벨로 그 다음에 과학을 굉장히 심층 과학을 한 학생들이 문과를 지원하는 걸 굉장히 환영하고 있어요. 뭐 경영이나 경제나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문과에서도 수학적인 감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영을 받고 있는데 문과 공부만 한 학생들이 이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전혀 뭐 수학도 조금 밑에 레벨 공부했고 예를 들면 과학도 뭐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거의 하지 않았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학생이 이과 가려고 마지막에 나 아무래도 이과 가야 되겠어 어려워요. 그런 학생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융합적인 아까 언더우드나 이런 쪽에 조금 융합적인 과를 가서 과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문과를 가서 통계학과를 가서 복수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카드는 잘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남기는 게 좋죠. 실제로 그렇다더라도 많지만 데이터도 많이 있어요. 3년 통제로 연대고대 심지어 성균관대 서울대 다 떨어졌지만 수시로 연대고대 최초합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년 특례로 연대 고대 떨어져도 서울대 일반 수시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대 일반 수시는 서울대에서 1년에 12명에서 한 많이 뽑으면 20명 뽑아요. 물론 12특은 뭐 많이 뽑죠. 12특 많이 뽑는데 3년 특례나 해외고 애들이 전 세계에서 12명, 15명 뽑는 건 굉장히 뛰어난 애들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 어느 학교에서 3년 특례로 연대고대 떨어졌는데 서울대 딱 최초하고 일반 수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내 애가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갖고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조금 본인이 그 역량이 있는 학생들은 수시 카드도 남겨놓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2특도 마찬가지고요. 3특도 마찬가지고 수시도 그렇고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미국 따라온 거죠. 미국 그 수시 그 입학사정과 똑같이 따라온 거나 마찬가지로 그 학종의 핵심은 정말 기승전결 내신입니다. 물론 다른 활동도 중요한데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펙이나 활동이나 자소서나 면접이나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거는 워낙 소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셔서 미국 대학 준비하듯이 그 트랙으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학생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오셔가지고 아니 어디 60어플이 들어가는 거 뭐 하버드 스탠퍼드 가는 것보다 연고대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요. 실제 더 어렵다라고 딱 지어서 말하기 뭐하지만 많이 어려워요.
그만큼 학생들이 스펙도 올라가고요.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래서 본적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능력이 되니까 미국 대학도 고민해 볼 수 있고 한국 대학 좋은 대학도 고민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우리 미국 대학 뭐 에세이죠. 그 다음에 한국은 자소서인데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입시를 올해 이제 수시 이제 한 바퀴 확 돌았죠. 돌면서 제가 약간 제일 황당했던 게 4일 전에 자소서 첨삭해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월 6일부터 원서 접수했거든요. 근데 서울대 연대고대 다 9월 9일 정도까지 자소서는 최종으로 접수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건 수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9월 4일, 3일쯤에 자소서 첨삭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어렵죠, 그거는. 왜냐면 그 학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닥쳐가지고 큰돈 들여서 자소서 첨삭하는 것보다 미리 사실 자소서가 제일 중요한 게 나만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그 소 중에서 보라색 소를 찾는 거잖아요. 내가 보라색 소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자소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GPA에 똑같은 SAT에 뭐 A레벨 뭐에 다 왔는데 이 학생 진짜 좀 끌리네, 한번 보고 싶네 라고 만드는 게 자소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포장해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를 갖다 파는 거예요. 서울대에 팔고 연대에 팔고 나 좀 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재미없는 자소서 누가 읽어보겠어요. 그 수백 장이 오는데 서울대 수시가 12특만 해도 몇백 명, 500명, 600명 지원합니다. 그 특례만, 12특만. 근데 그 학생도 자소서를 잘 보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 자소서를 보면서 정말 끌리는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 얘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구나. 서울대 컴공에 오기 위해서 얘가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의 날밤 빠진 노트북을 다 고치고 다녔구나. 다 보내보고 다녔구나. 이런 것들을 쓴 학생들 거는 더 보게 되죠. 똑같은 그거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학년 돼서 자소서 쓰기 전에 한 달 전에 쓰거나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은 막 끄떡끄떡하면서 어쩔 때는 받아 적으세요. 근데 다 끝나고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미리미리 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우리 애가 내 말 듣나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12년 동안 공부해온 거, 내가 어떻게 살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위인전이거든요. 그거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내가 위인전을 쓴다면 내가 고등학교 학생 생활을 어떻게 보냈다. 그걸 잘 써서 모아놓으면 나중에 원서 쓸 때 그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대학교 자소서가 딱 네문항이잖아요. 1번, 2번, 3번은 똑같아요. 물론 특례,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인재 전형 영어로 자소서 쓰고 하는 거는 조금 열외를 두고 95%는 자소서 문항이 3개는 똑같아요. 대교육이라서. 그래서 그냥 그거 써놓으면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고대 쓰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문항이 학교마다 달라요. 그게 서울대 수시는 그 책. 네가 당신이 고등학교 때 가장 영향을 받았던 책을 써라. 그런 게 있어요. 닥치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4개니까 4개의 영역을 큰 전지, 이만한 전지를 해서 집에 벽에다가, 빈 벽에다 붙여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써놓고 내 성적표, 활동, 아니면 한국 학교면 생기고 이 내역에서 다 끄집어내서 내가 했던 활동을 조그마한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요. 하나씩. 무슨 한글학교 봉사활동, 외하에 어디 가서 뭐 했다는 활동 다 적어요. 활동을 우리 애는 활동이 너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라고 해도 애랑 얘기하다 보면요 나와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본인이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애들 가르치는 밑에 학년 가르치는 멘토를 했대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은 활동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좋다. 괜찮다. 근데 왜 그 학생은 한국 학교라서 왜 생기부에는 안 써 있어? 했더니 생기부에는 내신 1등급 애들이 도와주는 그거로는 뽑혀서 있는데 자기는 내신이 2.5등급 돼서 자기는 안 뽑혔대요. 그래서 생기부에는 안 넣어줬대요. 근데 본인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못했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잘하는 애는 원래 잘하는 거고 나는
마당에 4.5등급에서 2.5등급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거를 내 밑에 고등학교 1학년 후배한테 도와주고 싶어서 자원해서 생교부에 줄도 안 들어가는데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애들이 영악해가지고 그 서류를 안 남고 봉사도 어디 안 들어가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내용은 서류상으로 나올 수 없는 거. 그거를 입학사정관이 보고 싶은 게 자소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내가 서류가 뭐 GPA가 좀 떨어지네 아니면 뭐 SAT가 없네 해도 나를 100% 표현할 수 있는 자소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그걸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포스트잇을 하면 많은 애들은 뭐 진짜 몇백 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4개의 그 영역별로 해서 붙여요. 엄마랑 아빠랑 뭐 애들이랑 같이 가지고 붙여서 또 보면 아 영역별로 이 내용은 뭐 배려와 나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 내용은 네가 아카데믹하게 하이스쿨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가면 좋겠다. 아니야 얘는 이를 빼. 아니야 얘는 연대가 너를 뽑아주기 왜 뽑아줘야 되니? 라는 4번째 항목으로 넣어야 돼. 이렇게 서로 아주 겹치지 않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거 나누는 작업만 완성되면 자소서의 거의 90%는 완성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내가 내 학교 생활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가 쫙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스스로 자소서를 쓰면 그 학생은 면접과도 전혀 면접 대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는 나만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재밌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독특하고 그 학생만의 이야기니까. 제가 이 자소서 얘기를 길어졌는데 약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12학년 때가 아니라 11학년, 10학년 아까 로드맵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8학년, 9학년 때부터 내 로드맵으로 미리 쭉 준비를 해오신다면 그러다 보면 내 전공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활동이 치우친 게 보니까 약간 사회복지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소서 같은 경우.